이 시간에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대장님을 만났던, 우리가 이제 대대장님을 일개 사병이 만나 뵙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대장님과 1대1로 만났던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대대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군대 생활이 30개월이었는데 30개월 동안 대대장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난 사병,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장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사병은 좀 드물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대대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은 배, 배씨 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격은 보통 체격인데, 피부가 좀 가무잡잡하고, 안경을 쓰시고, 항상 뒷짐을 지고 다니셨던 것 같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신데, 좀 약간 엄격해 보이시기도 하고, 대대장님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되죠. 그 대대장님은 연대장님을 거쳐서 이제 3위대대 대대장님이 3연대 연대장님을 하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 그 후로 저희 때 대대장님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연대 연대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장님, 1사단장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령관은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누구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부하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중요한 거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대대장님은 사단장님까지 하시고, 사단장까지 하시고, 해병대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 사령관님을 하려는 찰나에, 부하를 잘못 만나서, 이제 부하가 사고를 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님을 못했다. 제가 이제 알고, 이렇게 안다기보다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 윗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랫사람도, 잘 만나야 한다. 군대에서 지휘관들은 아랫사람들이, 부하들이 사고를 치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휘관의 운명은 부하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대대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좀 빈틈이 없이 이렇게 딱 뵙기에도, 그리고 이제 다른 듣기로, 우리가 이제 사병들은 뭐 지휘관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보고 듣기에도 좀 훌륭하신 분이다. 좀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평을 들었다 이거죠. 당시에. 당시에는 중대장님도 이렇게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죠. 뭐,
이병, 일병들은 병장도 어려운데 좀 소대장님은 좀 덜 어렵지만 차라리 소대장님이 덜 어렵고 병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중대에서 이제 중대 총원이 100여 명인데 중대 총원이 같이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분, 이제 뵙기에 어려운 분 중대장님이죠. 중대장님이 딱 이제 뭐 우리 소대에서 이제 소대원들끼리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총원 차렷 하고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딱 하고 한 사람이 필승 하면은 이제 중대장님이 대충 격려 받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냥 부동자세로 딱 있죠. 중대 총원이 모여 있을 때 그 중대장님이 대열 가운데로 오면 길 비켜 그러면 이제 파도 갈라지듯이 쫙 물이 갈라지듯이 이제 그 정도로 뭐 중대장님도 상대라기보다 하여튼 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하늘 같은 존재죠. 대대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대장님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 말이라도 붙인다면 대대장님이 말이라도 붙인다면 정말 난감하죠. 아무튼 그런 상대,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대대장님인데 저는 대대장님을 개인적으로 4번을 만났습니다. 무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4번, 제가 뭐 일부러 찾아간 적은 없겠죠. 대대장님을 찾아갈 수도 없겠고. 대대장님이 4번, 대장님이 저를 찾은 거랑 마찬가지죠. 잘했든 못했든, 잘한 건 2번, 못한 건 2번인데, 아무튼 제가 대대장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대대장님이 저를 찾아서 저한테 말을 붙였다. 다 우연입니다. 우연. 뭐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게 잘해서 특별히 잘나서 대대장님이 저를 찾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첫 번째 대대장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잘해서인데 제가 이제 일병 말 때쯤 됐을까? 근데 그때 야간 사격을 했습니다. 야간 사격. 제가 안 보여도 다 맞추는 해병대 야간 사격 그런 제목으로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대 총원이 야간 사격을 한 것은 아니고 뭐 한 3분의 1 정도나 했을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100여 명 정도는 되는 거죠. 100여 명은 넘고 200명은 채 안 될까 이제 그 정도로. 야간 사격을 했는데 타켓이 안 보였습니다. 타켓이 안 보였는데 제가 다 맞췄죠. 다 맞췄다기보다 10발을 쐈는데 10발을 넘게 맞춰가지고 좀 의심스러워서 뭐 12발, 13발 정도 맞춰서 의심스러워서 저만 다시 사격을 했는데 역시 혼자 10발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발을 다 맞춘 걸로 이제 인정이 됐죠. 그런데 10발을 다 맞추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유격장에서였는데 유격하러 갔을 때 야간에 사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격장 그 막사죠. 병사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대대장님이 부른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얼떨결에 간 거죠. 감히 이제 대대장님이 나를 부른다라고는 상상을 못 하고 있었죠. 평소에. 그래서 이제 대대장님이 부른다 그래서 갔더니 대대장님이 계신 대대장님이 계신 곳이 이제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 유격장 병사 바로 뒤편에 이제 산 비탈 그런 곳, 좀 산 비탈은 아니지만 이제 산하고 좀 붙어 있는 그곳에 대장님이 따로
텐트, 천막을 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침대도 있고 좀 방보다는 좀 큰 크기겠죠. 거기서 이제 전령이 시중을 들고 그러는데, 제가 갔더니 저는 뭐 이제 좀 두렵고, 그렇죠. 대장님을 뵙기가.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하고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고 있는데 좀 얼어 있고, 그랬는데 이제 대장님이 좀 앉으라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대장님을 당시에는 좀 쳐다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일병, 완전 쫄병은 아니고 좀 지나서, 일병 이제 몇 달 지나서. 대장님이 앉으라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사격 잘했다고. 사실은 저 말고 한 명이 더 그 사격을 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부르고, 저만 불러서 제가 이제 확실히 더 잘 쐈는지 모르겠지만, 사격을 잘했다고 이제 칭찬해 주면서 이만한 커다란 사과를 주고 이제 먹으라고. 그 사과가 정말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별 대우죠. 근데 이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격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얼떨떨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대대장님을 이렇게 면전에서 뵌 거죠. 그래서 사격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다. 사과를 큰 걸 하나 이제 좀 먹고 다 먹으라 그래서 사과 이렇게 큰 거 먹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튼 다 먹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같이 있지 않았을까. 대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 앉아 있고 전령이 옆에서 이제 시중 들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대장님을 만난 건 그거였죠. 첫 번째 인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더 대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대대장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지만,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대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이제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대대장님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나가지 않고, 우리 이제 부대에 있을 때는 가끔씩 대대장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중대 가서 이렇게 휙 돌고 가시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 당시 이제 제가 교회도 열심히는 안 다녔지만, 일요일에는, 그 종교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병장들은 간다면서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쫄병 때는 교회에 이제 가보면, 그때 대대장님도 와서 계시고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뵀죠. 두 번째 뵌 것은, 이것은 이제 좀 잘못된 만남이죠. 처음에는 사격을 잘해서, 칭찬받으려고 만난 것이고, 대대장님이 불러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잘못해서 만난 건데, 잘못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지적당한 상황이었는데, 상병을 좀 이제 막 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상병 달고 한 두어 달 지났을까? 그래서 이제 완전 쫄병 생활은 좀 벗어나서 약간 자유로울 때. 그때 이제 대대 작전 상황실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육중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중대에 붙어 있는 방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출입구가 그 중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런 공간이죠. 대대 작전 상황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어떤 작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도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안을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철문이나 그 나무문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철문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그 근무를 평소에는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거기를 근무를 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동초죠, 동초. 근무를 이제 총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쓰라 그래서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그 대대상황실 그 문, 출입구가 우리 소대랑 한 뭐 10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발자국이나 좀 더 될까 안 될까? 가까운 곳이라서, 그리고 누가 이제 뭐 거기 항상 근무를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무를 쓰다가 잠깐 우리 소대 이제 바뀌죠. 창문 쪽으로 가서 내무실에 있는 후임하고 얘기를 하고, 좀 느슨하게 거기 뭐 항상 근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소대 창문에 가서 후임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대상황실 문 앞쪽에서 저는 이제 대대상황실 등 뒤에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후임들하고 창문 이렇게 걸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기 근무자 누구야? 이런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고 좀 엄격한 소리죠. 약간 묵직한 소리. 여기 근무자 누군가? 뭐 이런 소리. 그래서 딱 뒤돌아서 보니까 그 대대장님하고 대대장님 항상 쫓아다니는 정확하게 부관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위 정도 되는 그 계급 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옆에 있고 대장님이 딱 뒷짐지고 여기 상황실 근무자 누구냐고. 그래서 얼른 가갖고 필승 하고 이제 뭐 상병 누구 뭐 그랬겠죠. 이제 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쫄아갖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장님이 그냥 저를 보고 그냥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당시에 그 부관 중위님도 쫄아가지고 좀 약간 안절보절하고 있었는데 그냥 대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냥 말없이 그냥 이렇게 가신 거죠. 저는 좀 진짜 얼떨떨하고 놀랍고 속으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라도 좀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뭐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제 혼내주거나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잘못해서 만난 거죠. 그렇지만 혼나지 않았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마 그 첫인상이 좋아서 그랬지 않을까. 야간 사격을 혼자 잘해가지고 첫인상이 좋아서 대장님께서 저를 혼내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병이었으면, 다른 계급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혼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 세 번째 대대장님을 만난 것은 상병 이제 고참 때인데 상병 중간 좀 지나서 완전 좀 이제 기가 살아나고 좀 약간 완전 능력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을 펼칠 만한 상병 고참이 되어갈 때 상병 중간 좀 지나서 그때는 좀 기가 살아나고 중대에서 이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선임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무서운 선임이 없어. 그래서 좀 살만해. 그래서 이제 완전 기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후임들도 많이 들어오고, 후임들이 좀 못난 친구들이 많아. 다 쫄병들은 못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럴 때. 저희 PX가, 3연대 PX가 저희 중대에서 가장 가깝고, 이제 걸어서 뭐 한 20발자국 되려나? 이제 우리 문에서 딱 나가면 20발자국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꽤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PX병도 우리 6중대에서 이제 계속 PX병을 하고, 그래서 PX가 매우 가깝죠. 그리고 이제 IBS 수당을 타기 때문에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상병 고참 때 PX에서 후임들하고 이제 신나게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막걸리인지 소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막걸리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석별과학 끝나고 부대 안에 남아있을 때는 PX에서 술을 팔았다. 그래도 뭐 상병까지는 못 먹고, 상병 고참이나 병장들은 술을 먹었죠. 그때 석별과학이 끝나고 술을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뭐 술에 취해서 난잡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아서, PX에서 술을 팔아서 술을 먹었어도 순검 시간이나 그런 건 엄격하게 다 잘했고, 술을 취한 흔적, 이제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이제 막걸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닭발이라고 팔았는데, 이제 포장된 거죠. 진공 포장된 거. 진공 포장된 거에 닭발이 하나 딱 들어있었는데,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있었는데, 훈제죠, 훈제. 고추장 좀 묻혀져 있고. 그렇게 맛있었는데, 닭발을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빨기만 해도 엄청 맛있었던. 이제 닭발하고 막걸리하고 이제 딱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좀 이제 살만한 계급이니까, 상병 중간 지나면서 고참 되면서 신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아니죠, 후임들. 이제 저는 제 밑에 후임들이 쪼르륵 이제 서너 명이, 4명이 있었는데, 좀 가까웠습니다. 이제 한 명하고만 좀 안 친했고, 그 친구는 너무 좀 약해서 제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명하고는 좀 아주 좀 각별하게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제 아마 2명하고 2~3명 정도 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신나게 자신감도 막 생겨나고 그럴 때니까 막걸리를 먹고, 그때는 이제 막 담배도 피고 그랬는데, PX에서 막걸리 먹고 닭발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러다가, 담배를 피다가 PX 이제 안에서 바깥쪽으로, 문 쪽으로 제가 다 꽁초를,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손으로 탁 튕겨서 던져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때였으니까, 담배 피다가 꽁초를 바깥쪽으로 탁 튕겨서 던졌는데, 이 꽁초가 슉 날아가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슉 날아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바닥에 뚝 떨어진 거죠. 제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딱 나타나신 분이 바로 대대장님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역시 뒷짐을 지고, 이 지휘봉 같은 걸 지고 뒷짐을 지고 딱 오시다가, 제가 던진 꽁초가 대장님 배에 딱 맞고 뚝 떨어진 거죠. 옆에 또 이제 그 중위가 쫄아가지고 어떤 놈이 사고 쳤나 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고, 대대장님이 어둠 속에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꽁초 던진 넌 누구야? 또 그래가지고 제가 던졌으니까 제가 뻘떡 일어나서 상병구이네, 딱 이제 뭐 자랑스럽게도 안 하고 좀 부끄럽고 그런 그 목소리로 했겠죠. 그런 몸짓으로. 대장님이 나타나니까 PX가 좀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죠. 대여섯 개 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뭐, 한 20명은 안 돼도 10여 명 이상, 20명 가까이 정도가 이제 좀 대대 고참들이었겠죠. 병장들. 상병들은 거기 앉아서, 술을 먹을 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대 상병들이 병장 초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PX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술 먹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상병 중간 정도 됐지만 우리 PX와 우리 중대, 6중대와는 거의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좀 그 PX 좀 주인같이 그렇게 쓱 여유롭게 상병이지만 술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병장들이었는데 다른 중대 병장이죠. 1대대, 3대대는 좀 오기가 멀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기 때문에 술을 사 먹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뭐 5중대, 6중대, 7중대 이제 병장들이 좀 있었죠. 대대장님이 딱 나타나서 꽁초 던진 놈 누구야? 딱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전부 바짝 일어나서 이렇게 딱 쫄아서 있는데, 총은 차렷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관등성명을 댄 거죠. 상병 딱 이러니까 그때도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경황은 없는 거죠. 아무튼 경황이 없죠. 아무튼 죽었다 딱 그러고 있는데, 또 대대장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뭐 너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보시더니 또 그냥 가셨습니다. 기적처럼. 대대장님이 저를 엄청 봐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같이 술을 먹던 후임들도 놀래고 다른 그 중대 병장들도 다 놀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중에 또 혼나지도 않고, 저는 이제 2번 대대장님이 크게 봐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번째는 제가 이제 완전 이제 상병, 이제 계급으로는 병장, 이제 물병장이라 그러는데 물병장이 있고 오리지널 병장이라 그러는데, 물병장은 이제 행정적으로 실제로 계급장으로는 이제 월급은 병장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전과 다르게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일찍 병장을 다는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병들끼리는 오리지널 병장 또는 알병장이라 그랬는데, 진짜 병장은 한 5개월 정도 남아야 된다. 그래서 병들끼리는 5개월 정도 남아야 진짜 병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서류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 남으면 10개월 정도서부터는 병장. 그때는 이제 계급장 병장 달고 중대장님이나 뭐 중대장님이죠. 중대장님한테 관등성명을 얘기할 땐 병장이라고 얘기했고, 병들끼리는 병장이라고 얘기 안 했죠. 한 5개월 정도 남아야 진짜 병장이 되었다. 병들끼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병장이 되었다 해도 고참들, 병장들은 그런 서류상 물병장을 병장으로 인정은 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물병장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상병, 고참인 거죠. 뭐 훈련도 받을 만큼 다 받고 기세가 등등한 그런 때, 가을이었는데 가을, 뭐 사단체육대가 끝나고 뭐 한 10월 달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500기 선임, 저랑 7개월 차이 나는 선임이 제대하기 직전이었으니까 뭐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10월 달 정도? 10월 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대대 식당에 그림을 그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해병이 댓글에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알고 있다, 봤다, 그런 해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알고 있다. 대대 식당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7중대 500기 선임하고 제가 이제 주 작업원이고, 그때 이제 보조하는 그런 본부중대에서 의무병하고 또 540기 김 땡땡 해병이라고 있는데, 둘이 이제 그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수라고 할 수 있죠. 조수. 페인트 갖고 오면 갖고 오고, 뭐 섞으라 그러면 섞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잡일하는 사람. 우리는 기술자. 500기 선임하고 저는 기술자. 그래서 500기 선임은 한쪽 벽에 말을 그렸고, 저는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그렸나? 말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작업이고, 말은 서양화처럼 그렸고, 제가 그린 그림은 동양화처럼 그려서, 동양화처럼 그리는 것이 작업이 좀 쉽죠. 단순하고. 그래서 제가 동양화처럼 그렸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꽃 같은 거 그리고 소나무하고 학을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IBS 훈련 기간인데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이제 좀 나도 좀 훈련 한번 빠져보자, 그런 마음. 이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물병장 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을 한 일주 이상, 열흘 뭐 이렇게 꽤 길게 했었는데, 마침 그때 IBS 훈련을 2주 정도 이렇게 받고, IBS TT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후임들, 상병, 제 밑에 상병들이 이제 좀 고생을 할 텐데, 너네들은 좀 고생 좀 해라. 나는 이렇게 즐겁게 그림이나 그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저를 보더니 그림 그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네가 그린 그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 그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잘 그린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사격도 잘하고, 뭐 훈련도 다 잘 받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근무를 제대로 안 쓴 거라든지, 술 먹으면서 담배꽁초 던진 거라든지,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지적은 안 해주시고, 그냥 제가 잘한 것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그때는 좀 표정도 밝게 하시면서 좀 얘기를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있다 간 게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가셨죠. 저는 대대장님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 과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대장님뿐만 아니라 중대장님이 이제 두 분 계셨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두 분 다 저한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잘해주셨고, 역시 소대장님도 두 분이셨는데, 이제 사실 네 분이었는데 두 사람은 잠깐 있다 가가지고, 소대장님은 두 분이 좀 오래 있었는데,
이제 쫄병 때와 고참 때 두 분 다 또 역시 저한테 엄청 잘해줬고, 그래서 저는 좀 지휘관들에 대한 복이라고 할까, 그런 건 있었다. 소대장님들도 잘해줬고, 중대장님 두 분도 저를 유별나게 잘해줬고, 나중에 중대장님이 잘해준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대대장님도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선임들도 다 잘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병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군대 생활이 어려웠지만 나머지는 정말 군대 생활이 좋았다. 되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군대 생활이 행복했다, 그걸 잘 안 믿지만 저는 군대 생활 1년 지나고 그 후로는 군대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대장님과 만난 얘기를 하면서 또 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